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감염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감염 예방법이랑 비슷한 위반을 혐의 인정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진입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노총 측은요, 양 위원장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형사 사법 절차에 우린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 강제 수색 당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충돌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좀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 설명 좀 해주시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2013년에 KTX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와 관련돼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일체 체포영장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 지금 경향신문 본사가 있는 민주노총 그 본사 사무실에서 이제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다가 12시간 동안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부상을 입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2013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하게 어찌 보면 지금 영장 실질심사 출석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일체 영장 관련된 사법당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양경수 위원장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한 또 어찌 보면 물리적 충돌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민주노총이 위원장 사수대를 결성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한국노총도 지난 13일에 양 위원장 구속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놓고 좀 쓴소리를 막으려는 무리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주노총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 노동운동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통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탄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영장 발부와 이 수사 전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노동운동의 자유 있고요. 집회결사의 자유 있습니다. 그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기본권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 보면서 계속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는 이때 이 법 테두리를 넘어가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동운동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모든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 이거는 사실 누구에게도 이해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소두라는 데가 있어서 치외 법권 지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법과 이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다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염자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몇 인 이상 모이는 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어렵지만 6시 이후에는 저희도 안 만나잖아요. 저희도 저녁에 사람들 만나는 거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국가의 질서고 법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위원장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조계사에서요 25일간이나 피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이렇게 또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혹시 어디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일단 뭐 민주노총 그 본사 있을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어디 있는지죠. 네. 소재 파악이 네, 돼야죠. 소재 파악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재 파악과 관련해서 경찰도 일단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13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그 민주노총 본사가 있는 지금 그 경향신문 사옥과 관련해서 그때는 체포영장만 들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영장을 추가로 또 네, 발급받아야 일단 되나요?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또 그렇군요. 추가로 발부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가 거기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예.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하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1차적으로 소재를 검찰들은 파악하고 참 힘들어졌겠네요, 더. 그렇죠. 이게 어쨌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예.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헌재에서 일정하게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민주노총이 법 위에 있는 것 아니냐, 법치를 비웃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게 된다면 법 예. 적용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그거는 뭐 피치 못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 하다못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구속이 되죠. 그렇죠. 구속 안 되는 거 보셨습니까? 영장 발부되는데 저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되나요? 도망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건 물론 그 나름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법 집행을 피하고 예.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의 법 집행의 형평성에 일단 결정적으로 반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거예요. 이게 조금만 늦어지면 사실 그럼 그동안에 보수단체 집회하고 정광훈 예. 목사 구속되고 이건 뭐고 예. 이거는 영장까지 발부 받아놓고서 왜 미적거리냐. 그리고 결국 이 정부와 아무래도 친노동계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정부가 예.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 비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영장 집행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거는 확실히 보수와 진보 형평성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은 기준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좌고면하거나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만약 기거를 하고 있다면 추가 영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 영장을 받는 사이에 또 어디 다른 데로 뭐 은신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현재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 하지만 뭐 그렇게 집행을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어딘가로 은신을 한다. 예. 네.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비판할까요? 예. 네, 일단 여러 누구를 비판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죠. 경찰은 예. 일단 최대한 빨리 소재를 확보하고 영장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양 위원장 내일 예정된 기자간담회는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오는 10월에 예정된 총파업 투쟁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뭐 노동계, 정부 양측에 뭐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10월 총파업 사전 행사의 뭐 주요 지역을 순회하고 또 기자간담회까지 마친다고 하는 건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뭐 집시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지금 말 그대로 뭐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예.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영장이 발부받아 재판을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 안에서 밝혀야지 법 바깥에서 무고함을 밝히고 주장을 한다는 건 사실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뭐 노동계와 정부 양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부담이다.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속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을 안 했던 게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참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정치적 인사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항의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나를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뭐 소위 말해 핍박한다라는 예. 그런 항의의 메시지가 일단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면 예. 내가 결백하다는 목소리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예. 종종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 오늘 깔끔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